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영하권의 한파.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관절 통증이 생기기 십상인데 이러한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간 병을 더 키울 수 있어 문제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의 경우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계단 같은 데는 올라가는 거는 좀 지팽이 짚고 잘 올라가는데 내려오기가 아주 힘들어요. 더. 그냥 안 아프다가도 구부리고 일어나고 앉을 때 좀 안 좋아가지고. 아니 지금 앉았다 일어서지를 잘 못해요. 지금 문제는 그리고 밤으로 제일 이 다리가 저리고 쑤시고 아팠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10년 새 무릎 관절 환자 수는 5배 이상 급증했다. 무릎에 통증이 갑자기 시작했을 때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조치는 안정을 취하고요. 집에서 가볍게 찜질을 한다든지 안정을 취했을 때 보통은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가라앉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1주, 2주, 2, 3주 지속됐을 때는 무릎 안에 다른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형외과나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중년층 이상이라면 한 번쯤 겪게 되는 무릎 통증.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보통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행되기 쉬운데 초기 증상에는 어떤 치료법이 좋을까?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 치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는 가장 손쉽게 병원에서 할 수 있으며 관절염이 심하지 않을 때는 그 두 가지 치료만으로도 많은 증상의 호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약간 지속될 때는 무릎 안에 윤활 역할을 해주는 연골 주사를 맞게 되는데 연골 주사를 맞게 되면 무릎 안에 윤활 역할을 해주는 관절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좋아짐으로써 무릎 통증이 완화되고 좋은 효과를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에 치료되고 있는 PRP 주사라는 치료법이 있는데 PRP 주사는 본인 피에서 혈소판으로부터 인자된 좋은 연골에 재생될 수 있는 좋은 인자들만 농축시켜서 관절 안에 집어넣는 치료법으로 주사를 맞음으로 연골이 많이 재생되는 효과도 볼 수 있으며 통증이나 관절의 운동 기능 개선되는 다양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수술 치료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관절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일반적인 수술과는 다르게 관절을 열지 아니하고 관절의 작은 절개만 통해서 구멍을 통하여서 내시경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무릎 안에 있는 병변을 확인하고 동시에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일상생활로 회복이 빠르고 수술 후 통증이 적게 되고 출혈량도 적게 됩니다. 최후의 치료법 인공관절 치환술. 고령층의 80% 이상이 고통받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앉았다 일어설 때 통증이 심하고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이 드는 등 일상 곳곳에 불편이 심해지기 마련인데 세월에 따른 자연스러운 질병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있다. 손상된 관절 대신 인공관절을 대체해주는 것. 퇴행성 관절염이 심해서 더 이상 약물치료 주사요법으로 가능성이 없을 때 치료하는 수술적 치료 방법입니다. 이 무릎 구조에서 연골, 물렁뼈가 있는데 연골과 물렁뼈 이런 조직들이 다 손상이 됐을 때 인공관절 치환술은 위아래 손상된 연골과 물렁뼈를 다 교체를 해주는 것을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수술 후 새 관절을 선물 받은 기분은 어떨까요? 수술 전에는 그냥 집에서 올 때도 이렇게 병원에서 여기 20분 거리 되는데 한 5번은 쉬어와요. 수술하고는 막 이렇게 달리기도 해요. 전체 치환술은 인공관절 중에서 내측과 외측과 슬개골 이 세 군데가 관절이 다 침범됐을 때는 전체를 다 바꿔줘야 합니다. 반치환술은 이 한쪽만 내측만 아니면 외측만 그래서 한쪽만 바꿔주고 이쪽만 바꿔주고 구분되어서 반절로 이렇게 치환해 주는 것을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라고 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의 장점은 불완전한 치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관절을 집어넣어 주기 때문에 다시 통증이 재발하거나 불완전한 치료가 아니라 완전하게 통증으로부터 회복되게 해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밀하게 염증이 심한 부위만 인공관절을 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고 한다. 수술 후 약 2주면 회복이 되고 약 2개월이면 완전 보행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혹시나 다리가 삐뚤어져가지고 숨 볼까봐 이 허리까지 다 틀어졌었어요. 그 수술하고 나시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변합니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아주 반듯하고 자리가
신도 높은 구두도 신고 여름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크게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은 요즘 수술법의 개발로 인해서 적게 열고 출혈량이 적게 하고 일상생활로 회복이 빠르게 하는 수술 방법이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공관절 반치환술도 포함이 되는데 본인에 맞는 치환 방법을 택한다면 수술한 다음에 통증이 많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관절의 통증이 말끔히 사라지는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 후 어떤 주의가 필요한가요? 관절 치료 받으신 환자분들은 적절한 운동이 가장 중요한데 운동을 하지 않거나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하는 것은 관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집에서 실내 자전거 타기라든지 운동장 가볍게 돌기라든지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걷기라든지 이런 운동은 관절에 좋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절 수술을 받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재활치료량을 결정해야지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좋지 않은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인공관절 치환술 후에 PRP 치료를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수술한 후에 출혈량이 줄어들게 되고 수술한 후에 통증이 줄게 되며 상처 치유가 빨라서 재활치료 기간이 줄게 됩니다. 이런 장점을 사용함으로써 요즘은 몇몇 병원에서 이 치료를 같이 치료함으로써 환자분들한테 좀 더 나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찾아올 수 있는 무릎 통증. 더 이상 방치만이 정답은 아닐 것이다. 무릎 통증의 정도와 다양한 병변에 따른 적합한 치료법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보통 무릎이 아프시게 되면 우리나라 분들은 민간요법을 많이 의존해서 일반적으로 그런 치료를 먼저 하게 되는데 그런 치료보다는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진료를 받으시고 정확하게 퇴행성 관절염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진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